그러나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그의 문화생들은 남인과 북인에 두루 폭넓게 진출해 있었고 한강 문인록에는 그의 제자들이 모두 34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인의 정신적 지주 한강 정구편입니다. 1543년에 태어나서 1620년 1월 5일까지 77세를 살았다. 한강은 외가인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정사중은 환원당 김경필의 외손자로 정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처가인 경북 성주에 살고 있었다. 본관은 청주이다. 한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5세 때 이미 신동으로 불렸으며 10세 때에는 대학과 논어의 대의를 이해하였다고 한다. 12세인 1555년 성주 향교 교수이자 오촌 이모부인 오건에게 역학을 배웠는데 건, 곤 2개만 배우고 나머지 괴는 유추에 스스로 깨달았다고 한다. 20세인 1563년 안동 도산서원에 있던 태계 이황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23세인 1566년 경남 산청에서 학문 연구를 하던 남명 조식을 찾아가 그에게도 글을 배웠다. 정구는 이후에도 속리산에 은거해 있던 대곡 성운을 찾아가 그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정구는 당대의 사면인 태계, 남명, 대곡한테서 학문을 익혔지만 끝내 벼슬로 출세하는 길을 외면하고 과거를 보지 않았다. 30세인 1573년 조식 문화의 동문이자 조식의 외손녀 사위인 김우옹의 청거로 예빈시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사퇴하는 등 수차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37세인 1580년 창녕 현감에 임명되자 비로소 관직에 나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다. 정구는 창녕 현감 재직 중에 풍속을 교정하고 선정을 베풀어 생사당까지 세워졌다. 정구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 일처리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한 번의 사사로운 대접, 선물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41세인 1584년 동복 현감에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교정청 낭청에 임명되어 소학은혜, 사서은혜 등의 교정에 참여하였고 이후 함안 군수로 나아갔다. 48세인 1591년 강원도 통촌 군수로 부임 후 재직 중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각 고을에 경문을 보내어 창의군을 모집하고 직접 의병을 인솔하여 통천까지 쳐들어온 일본군과 상대하여 일본군이 개마고원 이북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아냈다. 이때 선조의 친형인 하릉군이 통천으로 피신해 왔는데 그는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치욕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살하였다. 그러나 성남 백성들에 의해 시체가 사라졌는데 정구는 하릉군의 시체를 숨기고 돈을 뜯어내려던 산적들을 잡아 취재하고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주관하였다. 정구는 하릉군 시신을 찾은 공로로 특별히 통정대부로 임명되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51세인 1594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어 피난 중인 조정에 합류하였다. 이후 장례원 판결사, 승정원 우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53세인 1596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54세인 1597년 평안도 성천부사로 부임하였고 성실성을 인정받아 종이품으로 특별 승진하였다. 55세인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동문 김우옹과 서예 유성룡 등이 그를 여러 번 첨가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고향에서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다. 정구는 자신이 스스로 주자의 가례대로 제자들을 대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존대를 하고 예의를 갖추었다. 57세인 1600년 계속 출사라는 선조와 조정의 끈질긴 부탁, 권고를 이기지 못해 결국 출사하여 형조 참판이 되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자 사회를 안정시킬 대안으로서 예를 제시하면서도 왕실은 제왕의 가문이므로 제왕의 예는 일반 사대부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런 왕사 부동래설의 창시자로 이는 훗날 예송논쟁에서 남인 농객들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58세인 1601년 영월 군수로 나아갔고 이후 청주 목사, 공조 참판, 광주 목사, 안동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60세인 1603년 남명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인홍이 이황과 이연적을 배척하자 그와 감정싸움 끝에 절교하였다. 64세인 1607년 선조가 승하하자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광해군 즉위 초 북인 세력들이 그를 청가했으나 사양하였다. 65세인 1608년 형조 참판에 임명되어 거듭된 출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출사했으나 곧바로 사직서를 올렸다. 그러나 광해군은 그의 사직서를 거절하였다. 이후 대사안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에서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에 대한 논의가 있자 정부는 광해군이 형제간의 은의를 온전하게 하는 쪽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주장하여 광해군에게 미움을 받고 파직당하였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70세인 1613년 그는 개추곡사가 일어나자 다시 출사하여 영창대군이 나이가 어리며 역모를 할 수 없다며 각제우 등과 영창대군을 변호하는 상소문을 여러 번 올렸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74세인 1617년 임목대비 폐모론이 일어나자 임목대비를 서인으로 쫓아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관직을 단념하고 고향 성주로 돌아가 백매원을 설립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가 말년에 설립한 백매원은 매화 100그루를 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지금도 이곳에 가면 많은 매화들을 볼 수 있다. 정구는 만년에 정치적으로 남인과 가까이 지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그의 문화생들은 남인과 북인에 두루 폭넓게 진출해 있었고 한강 문인록에는 그의 제자들이 모두 34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제자들 중 조카 사이가 된 장현광과 미수 허목은 특히 이름이 높았으며 허목은 정구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였던 문희와 장현광을 찾아가 그들의 문화에서도 수학한다. 훗날 허목은 예송 논쟁 당시 남인의 주요 논객이었고 조선 후기 남인 승리학의 거두이자 실학파의 기원이 된다. 1620년 1월 5일 고향 성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7세였다. 인조 반정 직후인 1623년 자헌대부 2조 판서에 추중되었으며 2년 후에는 문목의 시호가 내려졌고 1657년에 의정부 영의정이 가정되었다. 그는 성주의 회연서원과 대구의 도동서원 등 18곳에 제향되어 있다. 성주 회연서원에 가면 그가 말년에 설립한 백매원을 볼 수 있고 대구 현풍의 도동서원 앞마당에는 그가 직접 심었다는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 외 증조부인 김경필의 서원이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지자 서원을 재건하면서 이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한강은 초당 허엽과 그의 아들로 홍길동전의 저자인 교산 허균과도 교류하였는데 허균의 집에 책이 많았던 관계로 한강은 허균의 집에 들러 책을 여러 권 빌려보곤 했다. 한강이 허균에게 역사책인 사강을 빌려보고 10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자 이에 허균은 정구에게 편지를 보내 옛사람의 말에 빌려간 책은 언제나 되돌려주기는 더디다 했는데 더디다는 말은 1년이나 2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강을 빌려드린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돌려주기를 독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강 정구는 성리학, 예학, 역사, 지리, 의학, 문학 등 각 분야에 두루 정통하였고 민간요법을 잘 활용하여 윤선도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특히 예학의 발가, 남인과 북인 예학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고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글씨도 뛰어나섰다. 그는 태계 이황과 남명조식에게 모두 수학한 제자들 중에는 수제자로 불리며 그의 학맥은 남명조식의 문화로 분류되나 정치적 입장에서는 태계 이황의 문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남명집을 발간할 때 정인홍이 발문을 작성하는 것에 반대하여 그와 절교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명학파 문인들과는 멀어지게 된다. 한강 정구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종일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하며 73세가 되던 해 중풍으로 오른쪽 반신이 불편하게 되었지만 독서와 저술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여러 국내 어려운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한강 정구는 김경필, 정여창, 이연적, 이황 등과 함께 영남 5현으로 일컬어지고 동문인 동강 김우원과 함께 양강으로도 유명하였다. 그의 사상은 허목, 윤휴, 윤선도 등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통해 후대의 남인 성리학자와 실학자들에게로 계승되었다. 한강 정구의 묘는 부인 광주 이시와의 합작묘로 경상북도 성주군 금산리에 있다. 지금까지 한강 정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